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권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x분의 k 이런 유리함수를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 던졌습니다. 자, 유리함수 평행이동 이런 이론이 나온 거죠. 자, 유리함수 평행이동은 실제 함수식을 평행이동해서 풀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점근선 조사해 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y는 이꼴 x분의 k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요, 이 부분들은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렇게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5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점근선 x는 분모 0 만드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y 값은 점근선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뭐 점근선만 잘 살피면 되겠죠. 평행이동한 만큼 점근선도 그대로 이동되는 거라서 점근선을 좀 잘 살피면 평행이동을 좀 쉽게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값이 5 이렇게 됐으니까 k 값은 자연스럽게 5가 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a 값 마이너스 1, b 값 플러스 2에다가 k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유리함수는 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일단은 뭐 점근선을 싹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1, 3, 4분면 형태냐, 2, 4, 4분면 형태냐 이런 형태를 뭐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유추도 더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점근선을 중심으로 한 유리함수 공부 좀 기억 속에 넣어두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아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2자리를 만들어 놓고 짝수가 되려면 1이 자리에 짝수가 와야 되니까 2가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2가 온다. 그러면 2를 빼고 나머지 숫자들이 이제 12자리에 올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 3가지가 되겠고요. 역시 4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전체는 뭐 6가지입니다 라고 답해 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에서 D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A에서 B 거쳐서 D로 가거나 A에서 한 방향으로 쫙 D 가거나 A에서 C 거쳐서 D로 가고 뭐 갔다가 중간에 되돌아왔다 가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한 지점 두 번 지나지 않으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는 가지수를 좀 살펴보니까요. A에서 B 가는 가지수가 3가지에다가 B에서 D 가는 가지수 4가지니까 이쪽엔 뭐 12가지가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A에서 D로 곧바로 가는 코스는 뭐 한 가지, 이쪽은 2가지 곱하기 3가지 해서 6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전체는 18, 19가 되겠군요. 19 이렇게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볍게 지금 뭐 이렇게 연결해서 갈 때 뭐 곱하기해서 계산한다라는 뭐 곱비 법칙을 공부해가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케이크와 서로 다른 음료수를 합하여 7개의 메뉴가 있는 카페에서 3개의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적어도 1개는 음료수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음료수를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와우 여러 번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서로 1가지다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적어도 이런 표현이 되면 알아봐야 될 일이 많을 때는 이런 거는 뭐 여사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집합 생각하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여사건 부분들을 빼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전체는 메뉴가 7개 있었으니까 7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고요. 이때 뭐 카페에서 케이크의 종류를 좀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반대가 되는 경우는 케이크 개수를 뭐 X라고 놔야 되겠군요. X 이렇게 칠 때 이곳에서 3개를 모두 케이크만 고르는 그런 가지수가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빼서 계산한 결과가 지금 31이다 이렇게 계산 가능한 내용이죠. 7, 6, 5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건 3, 2, 1로 나누기 해주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니까 35가 되는데요. x, x-1, x-2 와우 3, 2, 1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까? 여기서 31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35니까 그냥 x 컨비네이션 쓸 걸 그랬나요? 그럼 x, x-1, x-2 처리해서 계산한 결과가 35에서 나누기도 있죠. 6 곱하기 35에서 31을 빼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x-1, x-2 처리된 것이 6 곱하기 4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데요. 막 이 부분들을 우리가 뭐 3차 방식을 풀 수는 없는 거죠. 4 곱하기 지금 6을 3 곱하기 2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웃한 숫자들의 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짝을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x 값은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센스 있게 좀 대처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뭐 큰 흐름 틀에서는 뭐 적어도라는 거 맨 처음에 접근할 때가 중요하죠. 적어도 이렇게 됐으니까 음료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구해가는 것보다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전부 다 케이크를 골라가는 이런 경우를 빼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심히 계산을 산수해 가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뭐 이걸 3차 방정식을 뭐 전개해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유탄 숫자들이 곱이니까 숫자를 좀 소인수분해 가지고 처리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계산법이다. 이런 거 조금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정의역이 0부터 4 주어진 유리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쫙 그려가는데요. 뭐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y는 x 플러스 1 처리가 됐고 3배의 x 플러스 1 처리되겠고 더하기 k 있는데 더하기 해주면 그건 빼기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서 보게 되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점근선 x가 분모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점근선 y가 3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k-3 부분들이 이제 분자에 남아있는데 이 값이 양수라면 우리는 1, 3, 4분면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을 그려야 되겠고 k 값이 0보다 아이고 한번 좀 더 그려야 되나요? 마이너스 1,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k-3 이 결과가 0보다 작게 되게 되면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그려가게 되면 뭐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정역이라는 거죠. 정역이 0부터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0부터 4 그래프의 이제 일부분 이렇게 0부터 4 이렇게 이제 일부분을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이 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4가 되는데,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근선이 여기가 좀 3 이렇게 되는데, 아래쪽에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쪽만 열심히 좀 살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는데,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럼 이제 얼마를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해 주니까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1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결과가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20 넘겨서 빼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입니까? 그러면 k 값은 8 3보다 크다는 조건에도 맞죠? 그래서 이제 k 값은 8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뭐 조금 이제 최대 최소가 나와 있는데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이제 결정해 간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주어진 부분에서 그래프 모양 살펴보고 이제 정의역 부분들 0, 4 이렇게 처리했을 때 뭐 3보다 작은 곳에서 최소값 4가 나오지 않는 거니까 뭐 그래프 모양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상당 부분이 결정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6번입니다. n 컨비네이션 4 계산은 결국 5후 계산 결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n 컨비네이션 4 n, n-1, n-2, n-3 열심히 4개를 곱하기 해주면 되죠. 4, 3, 2, 1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6 곱하기 있고 n, n-1 되겠고 2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는데 약분해서 이렇게 좀 소개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1도 이렇게 약분해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n-2, n-3 두 개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4 곱하기 3 우변에 곱하기 했고요. 6을 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네 곱하기 6보다 여기도 2 곱하기 3 이런 문제를 좀 넣을까요?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부분들 역시 또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웃한 두 숫자의 곱이니까 요걸 좀 잘 생각하면 이웃한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9고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곱하기 8 이웃한 두 개의 숫자 만들었죠. 그러면 큰 숫자가 n-2가 9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n은 1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n
n 컨비네이션 n-1을 구해달라.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11 컨비네이션 2로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2 이렇게 나누기 해주는 거니까 5가 돼서 뭐 전체 계산 결과는 5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그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 뭐 문자로 나온 부분들 너무 좀 이제 쫄아가지고 이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좀 어려워요 이렇게 좀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주어진 수식, 수식 말다 써보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두려워하면 안 되겠고, 대신 계산할 때 이거 전개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약분해서 사실은 공통으로 지분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n 값은 뭐 4보다 큰 숫자들 이렇게 좀 나올 거니까 0이 될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약분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제 2차식이 되겠고, 그 2차식을 풀어갈 때도 이걸 좀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그냥 센스 있게 이렇게 좀 풀어가서 대체해가는 이런 방법들 좀 신경 써주게 되면 이 연산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제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그림의 영역 ABCD 5개의 영역이 주어져 있죠. 영역 5개 부분들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으로 열심히 칠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 여러 번 사용해야 되겠죠. 영역이 개수가 더 많으니까요.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영역 구분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수고해달라. 자, 면의 색칠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이 A면을 가장 많이 접하는 면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면에 칠하는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아이디어가 담겨 있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A를 제일 먼저 칠할 거고요. B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좀 칠을 해간다라고 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칠을 쫙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 칠하는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B하고 D 이제 동시에 영향을 미쳐가는데, B, D 이 부분들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빙 돌아가는 문제 처리할 때는 마주보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같을 때 다를 때 좀 나눠야 되겠죠. 일단은 A 부분을 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색깔이 4가지 있었으니까 A 칠하는 가지수 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얘부터 좀 나누기를 해서 B하고 D 부분들에 이제 같은 색이 돼 있을 때랑 B하고 D 부분들이 이제 다른 색이 돼 있을 때 이렇게 좀 칠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를 칠하는 가지수가 일단 색깔 하나 썼으니까요.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같은 색이니까 D는 자동으로 1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C하고 E 부분들을 칠해가면 되는데, 이때는 A, B 부분에 칠한 색을 이외에 다른 색을 칠하면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깔끔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른 색깔이라면 B에 칠하는 가지수, D에 칠하는 가지수 2가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색 3가지를 다 쓴 거죠. 그럼 나머지 색깔 1가지 있는 부분들을 C하고 E에다가 칠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인 계산 보게 되면, 자, 위에 계산들이 4, 3, 12, 밑에 계산들이 6 이렇게 처리되니까 더하기 해서 4 곱하기, 그럼 이게 1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처리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48, 32에다가 4, 4니까 72가지가 되는 거고요. 오, 생각보다 가지수가 갑자기 쭉 늘어나는데요.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면의 색칠하기 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좀 2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면 제일 먼저 칠한다 해서 A 칠하가는 그런 원리가 좀 담겨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삥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칠하기 할 때는, 자, BD 같을 때랑 다를 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요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고려를 안 하고 칠을 하게 되면 이제 답에 이제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 5,000원짜리 지폐 2장, 1,000원짜리 지폐 4장이 있습니다. 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또는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10,000원짜리 2장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2 더하기 1 안 낼 때도 있거든요. 5,000원짜리 가지고 내는 것도 이렇게 안 낼 때도 있거든요. 1,000원짜리 가지고 하는 방법은 4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빼기 1 하는 거지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 내고 이렇게 되면 지불하는 방법이 아니죠. 영어는 지불하는 것에 제외한다 이렇게 좀 써져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5 빼기 1 처리해주면 되니까 45에서 빼기 1을 해서 44에서 구해가면 A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5,000원짜리 두 장을 내게 되면 이제 10,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낼 때랑 5,000원짜리 두 장 낼 때랑 이게 좀 금액적으로 이제 겹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제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큰 돈을, 이렇게 겹치는 돈 형태로 큰 돈을 좀 쪼개면 되겠습니다. 큰 돈 쪼개기. 즉,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 두 장을 쪼갰다.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는 이제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두 장을 쪼개면 5,000원짜리 네 장이 되는 거니까 5,000원짜리 6장 있고,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1,000원짜리는 애초부터 4장 이렇게 됐으니까, 자, 요런 금액을 가지고 뭐 지불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 더하기 1,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5 해서 35, 여기도 빼기를 해야 되죠. 5 빼기 1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4가 되겠네요. 34가지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간 것을 이제 B라고 했는데, 뭐 차이를 구하라, 가지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렇게 10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겹치는 금액 형태의 가지수,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뭐, 그건 뭐, 결론적인 이야기고, 일단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지불 방법을 구할 때는 이제 이렇게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쭉 곱하기 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기를 한다라는 큰 틀의 계산법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지불 금액 갔을 때는 이제 큰 돈을 쪼개서, 겹친 돈을 쪼개서, 이렇게 좀 새롭게 좀 구성을 좀 만들어 놓는 다른 사실 좀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한 문제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금액 모두 질문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학습 잘하라 이런 취지가 또 담겨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x분의 1 그래프 1사분면에 있는 점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x축과 이쪽의 평행선을 쭉 그어가지고 자, x분의 k하고 만나는 점들을 구했다. 뭐 넓이를 또 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이런 문제는 그럼 열심히 좌표 표시하는 거죠. a점 좌표 a, a분의 1 쭉 주어져 있는데 뭐 쉬운 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c점 좌표 그대로 x 좌표가 a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a 그대로 되겠고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a분의 k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B점 좌표. B점 좌표는 옆으로 평행선 그었으니까요. Y좌표가 A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나오겠고, 근데 이제 X분의 K니까, X분의 K 이렇게 한 결과가 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X 구해가는 거니까, 뭐, KA에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역시 좌표, 그냥 무난하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삼각형의 넓이다. 그럼 삼각형 넓이 ABC 이렇게 처리해 주려면 일단 2분의 1. 가로 길이 구하려면 뭐 AB 길이 구해가서 X좌표 차이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K-, K-1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A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로 길이 되겠고, 세로 길이 구해갈 때는 X좌표 똑같은 거니까 Y좌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뭐가 공통인가요? A분의 1 공통에 K-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죠? 빼기를 좀 처리했을 때.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또 2분의 9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와우.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건가요? 와. 그럼 k-1의 제곱 2분의 1 또 소거해야 되니까 9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k-1의 값은 3제곱, k 값이 뭐 1보다 크다 되었으니까 3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뭐 k 값은 뭐 4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겁쟁이만 아니면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괜히 이제 뭐, x분의 1 그래프, x분의 k 그래프 뭐 그려져 있고, 뭐 평행선 그어가지고 뭐 삼각형 만들고, 도형적인 형태의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겁을 팍팍팍 주는데, 겁쟁이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좌표 표시 문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뭐 일부 좀 가르쳐져 있고, 평행선들 그은 거니까요. A값 같고 그러면 A분의 1값 같아가지고 우리 좌표 그냥 간단하게 찾아가는 거니까 뭐 이번 문제 좀 같이 좀 풀이해가면서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실질적으로 가서 뭐 길이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뭐 X 좌표 차이, Y 좌표 차이에서 구해가는 이런 길이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이제 겁을 쓸데없이 많이 겁먹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또 얻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좀 이런 문제 풀어서 자신감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순서쌍들을 구하고 열심히 좀 구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구한 이 값들을 전부 다 또 곱하겠는데요? 와우, 이 숫자들을 곱하기 해서 K값을 만들고 그 K값에 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요 부등식 풀이부터 차분하게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y 열심히 더하기 해서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풀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요렇게 계수가 큰 부분들을 가장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1이라면 그럼 저 요게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한 것이 1이니까 소거되니까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x, y, z에서 순서상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x가 1일 때쯤 알아보는 거니까. 자, 자연수 순서상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좀 1은 돼야 되겠고요. 1일 때 값들이 좀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또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이 결과가 3이 되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좀 가능합니까? 이렇게 좀 나오는 항목이 되겠고, 이게 좀 답을 써야 되는데 정성을 좀 들여야죠. 이런 항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x가 1인 상태에서 요 값이 2가 되게 되면 그럼 또 뭐가 되죠?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1, 2 두 개가 나오죠. 1, 2, 2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y 값이 또 3도 되는 건가요? 3 들어가게 되면 z 값은 1 되는 이런 항목까지 생기겠죠. 항목들 쭉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생각보다 개수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x가 2라면 이번에 그럼 y 요 합이 또 어떻게 됩니까? 2를 대입하니까 4 처리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2라면 1 요거만 되는 건가요? 자연수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순서쌍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순서쌍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것은 이 7개의 순서쌍들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 이 값들을 좀 전부 다 곱하게 해야 되죠. x1, y1, z1 이걸 뭐 다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K 값들을 좀 빨리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1은 뭐 곱하기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곱하기 해봐 1이니까 2가 과연 몇 번이냐? 하나, 둘, 셋, 넷, 5번 다 전부 다 곱하기 해주면 2의 5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전부 다 곱하기 해주면 3 이렇게 처리되니까 3제곱이 된다. 이런 항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이죠. 그럼 이제 소인수분해까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약수의 개수에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데,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3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처리는 그냥 뭐 구해가는 방법만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앞쪽에서 자, 이제 부등식 풀이 해가는 형태일 때는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즉 x가 1을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빠지지 않고 좀 알아봐 가는 거죠. 제가 지금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y 값도 체계적으로 y하고 z는 이제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문자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경우의 수. 뭐 제대로 된 문제를 좀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분하게 좀 여러분들도 잘 대처해서 풀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뭐 주어진 식을 보고 미지수를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리함수 그래프 열심히 해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 이런 얘기네요. 와, 무리함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점근선이죠. 유리함수 그래프니까 점근선 x는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점근선 y는 b,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점근선 x에서 점선 열심히 그었는데 점근선 x는 얼마가 되죠?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 마이너스 2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고, 점근선 y 이렇게 열심히 그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얻어졌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면 안 되겠고,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좀 좌표가 있죠. 1,0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입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1 대입했으니까 b 플러스 c 되는데, 중요한 것은 0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분자 부분들을 잘 살피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c 값은 마이너스 b 되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b, 그럼 이제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bc를 전부 다 구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무리함수 그래프는 a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b 값이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루트 c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은 가장 기본 모양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루트 x, 그죠?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모양인데,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게 이제 이렇게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군요. 자, 근데요,
쭉쭉 그려가는데, 자, 이건 이제 0보다 큰 곳에서 정해내니까 x는 이거 0 되는 값이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 다음 y로는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이제 평행이동에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야 되겠고,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3 빼기 3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 4분면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양들을 그려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아이고, 무리함수 그래프가 좀 모양이 왜 이랬습니까? 그래도 대략적인 모양이 그랬으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그래프는 2, 3, 4분면을 지납니까? 물어봤는데,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고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되겠고요. 자, 정의역은 보다시피 이제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루트 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정의역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맞고요. 치역은 평행이동에서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던 부분보다 큰 쪽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x 앞의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2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x를 평행이동한 거다. 맞는 이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오, 한 문제 두 개의 정보 좀 다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각각의 특징들 좀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를 그려갈 때는 분모형, 분자 이렇게 점근선들을 좀 빨리 좀 알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이제 1, 3, 4분면이냐, 2, 4, 4분면이냐 해서 이제 그려가는 건데, 지금은 뭐 값을 찾아가는 게 이렇게 특정한 점들 이용해서 값 찾아가는 특징들. 그래서 이제 식이점 만들어졌을 때,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을 떠올려서 이걸 좀 평행이동에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2,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져 간다. 이렇게 그려져 간다. 이런 모양들. 됐습니까? 자, 0일 때 이제 음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4분면 이렇게 좀 어디 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다음 뭐 정의역, 치역 이 정도 내용들이니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이 좀 진행되게 되면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와, 겉면에다가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는 건가요? 적힌 5개의 공을 상자에 넣고 3개의 공을 못 뽑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3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이 또 1이 되겠다. 와, 이게 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좀 연결시켜간 거죠. 이런 식을 좀 나오게 되게 되면 이곳에 대한 x-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럼 x 세제곱은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알파라는 근이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은 1이 됩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수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지수가 지금 0,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3, 4 처리되는데, 요거는 저게 좀 이렇게 좀 3으로 나올 때 나머지를 좀 분리했습니다. 3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최종 이제 답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3이 배수 계통이 돼야 되는 거죠. 세제곱이 1만 아니라 6제곱도 1 되는 거고 9제곱도 1 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수들이 이제 3이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세 숫자를 좀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면 알파에 곱하기 하게 되면 지수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 이제 합을 했는데 이 합 부분들이 요게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자, 원래는 나머지들을 봤을 때 1, 1, 1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3의 배수 이렇게 돼가는데, 와, 나머지가 1인 계통도 2개,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는 것도 2개, 나머지가 2 계통 되는 건 뭐 하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1, 1, 2, 2, 2, 3, 3, 3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안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죠? 골고루 나머지가 이런 거 1개, 이런 거 1개, 이런 거 1개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인 부분, 2인 부분, 1인 부분, 2인 부분 이제 하나씩 골라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가지수는 이건 한 가지밖에 없고요. 여기는 가지수가 두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전체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몇 가지입니다. 4가지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가지에서 처리가 됐죠. 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문제의 뜻파악이 좀 됐다면 그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의 근, 이것도 뭐 허근 갖는 식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얘기, 세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1이다. 요런 내용 이거 몰랐다면 이게 무엇을 풀어야 할지 좀 황당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내용 정리하는 부분들에 좀 이렇게 좀 핵심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겉면에 돼 있는 이 부분들 알파 0제곱부터 4제곱 돼 있는데, 지금 369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제 나머지 종류를 좀 약간 좀 분류해서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합이 이제 뭐 3이 배수가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가는 이런 과정이 이 문제의 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 다른 단원하고 연계돼서 낯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이 정도 문제쯤은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들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권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좀 fx가 나와 있는데요. 5보다 클 때랑 5보다 작거나 갈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식이 좀 다릅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킬 때 함수값들을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를 조금 5보다 클 때는 유리함수가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래 가겠는데 이제 여기 이제 무리함수 그래 갈 때 a 값이 있어서 조금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유리함수식을 보니까 x-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점근선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점근선이 일단 4가 되는데 x-4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죠?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또 4분면까지 좀 고려해서 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게 되면 쫙 이렇게 원점이 됐을 때 4가 되게 되면 대충 4.2쯤 잡을까요? 이렇게 좀 4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 그래프에서 5보다 클 때만 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주어진 식이 5를 좀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도 좀 알긴 알아야 되겠죠? x에다가 이제 5를 좀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5 대입하면 5-4 해서 여긴 좀 깔끔하게 이제 1분해가 됐고 5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처리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대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구멍을 뽕 들어가 가지고 자 지금 이제 이쪽에 2, 4분면 형태에다가 4분면 형태의 모양으로 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수렴해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전문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그려간다면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들을 그려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지금 이 그림보다는 좀 아래쪽에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뭔가요? 이것도 그냥 정상적인 형태가 된다면 대우를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x1하고 x2가 좀 다르게 되면 fx1하고 fx2가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 대입해주는 원소가 있으면 나온 결과가 다르다. 1대1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1대1 함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치역을 떼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좀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4분면이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얘기니까 이런 모양을 좀 평행이동해서 그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여기를 좀 채워야 되겠죠. 5보다 좀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니까 이 부분들을 진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로 좀 그려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좋군요. 근데 이 평행이동 자체가 또 5만큼 평행이동 되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곧바로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위에 가서부터 그려가나 아래에서부터 그려져가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로는 자연스럽게 이곳에서부터 그려갈 부분들이 x로는 5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y로는 또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돼야 되겠다. 그 평행이동 값이 이제 a에 해당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우와, 아주 그럴싸한데요. 이렇게 그래프 모양도 두 개를 좀 연결시켜서 됐습니까? 자, 그럭저럭 이제 식들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되는데 그럼 F2를 구해달라 빼기 F6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F1은 당연히 1일 때의 함수값은 무리함수에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해 주니까 5 마이너스 1 처리해서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빼기 그 다음에 6을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6을 대입하면 6-4 처리되겠고 여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 이렇게 처리됩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 지금 전체적인 계산은 약분해서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풀이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할만해요 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둘로 좀 분리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분리됐다고 해서 쫄지 말고요. 뭐 그래프 뭐 두 개 그리겠어.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리함수 그래프 점근선들 판단해서 점근선 판단해서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갔고요. 뒤에까지까지 포함해서 2, 4, 4분면 형태 그려가는 부분을 점근선 부분 표시해주면 x, 4, y, 1 이렇게 점근선에서 그려가는 부분들 5일 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 좀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건데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의 사실을 좀 식을 보고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시역 부분들, 이렇게 1대1 함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좀 채워가지고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자, 뭐 그래프를 좀 어떻게만 그려가는지 이게 좀 판단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함수도 나오고 무리함수도 나오고 둘로 또 쪼개져 있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겁을 팍팍 주고 있죠. 차분하게 좀 풀면서 실력을 좀 쌓아서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춰가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x 1, 2, 3, 4, 5, 6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를 좀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요. f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입해준 원소가 다르면 결과 다르다. 요건 이제 1대1 함수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건 뭐죠?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이웃하는 두 원소의 차가 1이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x1, x2 차이가니까 1, 2, 3 이런 차이들이죠. 그랬을 때 나온 결과들은 홀수가 된다. 하나가 짝이면 하나가 홀돼야 되겠고 홀이면 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살펴봐야 돼.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F1, F2, 그 다음에 또 뭔가요? F3, F4, F5, F6 이런 것들은 다 알아봐야 되는데 F1, F2 이쪽이 만약에 짝수라면은 그 다음 옆에는 그럼 홀수가 돼야 되겠고 홀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짝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럼 홀수가 돼야 되고 와 이런 거네요. 그럼 여기 또 짝수 돼야 되고 여기 홀수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홀수들이 전부 다 짝수가 나온다면 짝수들은 전부 다 홀수가 나와야 되겠고 또 반대로 위쪽이 홀수가 된다면 아래쪽은 또 짝수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 두 번을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F1 F2, F3, F4, F5, 6까지 F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그럼 뭐 1, 4, 5 이곳이 뭐 대응되는 원수를 갖다 놓게 되면 이곳에다가 그럼 뭘 대응시키면 되죠? 만약에 이곳에다가 뭐 홀수를 좀 대응시켰다. 그럼 홀수 대응하는 가지수가 주어진 식의 홀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3팩토리얼 해서 이 숫자들은 이곳에 좀 대응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홀수들을 열심히 3개의 숫자를 대응시키면 2, 4, 6 이곳에는 그럼 뭐가 되죠? 짝수들 전부 다 짝수를 대응시켜 가면 되겠죠? 짝수 3개를 2, 4, 6에다가 일일이 대응시키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홀짝이 또 바뀌어가는 거 있으니까 이제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7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하하, 이게 또 교묘하게 좀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네요. 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 이렇게 처리되겠을 때, 숫자 차이가 하나가 납니다. 이런 얘기. 1일 때, 2일 때, 2일 때, 3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웃한 부분들. 나온 결과들은 홀수가 되겠다. 합해서 홀수니까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다. 이런 뜻. 문제를 좀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해석한 결과들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하하, 의미 해석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집합 1보다 큰 곳에도 정의되어 있는 x집합이 있는데요. x집합에서 x집합의 함수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함수고 역함수고 만나는 두 점,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군요. 길이도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뭔가요? 우리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정역, 치역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와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함수를 그려갈 때 이제 y는 equal x에서 지금 대칭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역이 1보다 크다 처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그려가서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고
됐죠? 역함수를 구한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역함수는 이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고요. y는 이꼴 x하고 원래 y는 이꼴 fx하고 만나는 두 점을 이용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b 되는데 이 부분들은 1보다 좀 작은 형태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만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간격이 지금 3루t다라는 곳에서 정보를 좀 얼마나 좀 잘 얻어내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y는 이꼴 x위니까 이게 3루t니까 3 이렇게 처리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항목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자, 그래프가 정의역 부분들이 1에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1,1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점 자체가 이렇게 좀 정의역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만나는 점이 두 점이다 라고 할 때는 굳이 1에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정의역 자체가 확실하게 1을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치역도 x에서 x집합이기 때문에 1이 확실하게 돼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만나는 점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점은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요. 한 점을 이제 a점을 1,1이다 라고 해주면 b점은 3을 대입하니까 4,4다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라. 그리고 b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이런 형태.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는가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b, 대칭축 맞죠?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됐으니까 대칭축 맞습니다. 마이너스 b 된 부분들이 1보다 작은 이런 내용에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나게 표현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좀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b 플러스 1의 제곱 처리된 부분들이 a도 곱하겠나요? 결과가 1 나오는 거겠고 자, a에다가 b 플러스 4를 대입해서 제곱한 결과는 또 4가 나와야 된다. 이 식은 뭐 나누게 해주면 이제 a가 소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 플러스 1에 4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4배 이렇게 제곱한 이런 부분들인가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얼마가 되는가요? b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군요. 자, 이런 거는 뭐 제곱해서 계산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b 플러스 4 이런 부분들은 양으로 풀릴 때는 이제 2배의 b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 b 플러스 4 이 부분은 한 번은 마이너스의 b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서 두 개를 산수해주면 되죠. 자, 그럼 위에 거 산수해주면 2b 플러스 2는 이퀄 b 플러스 4 처리되는 거니까요. b 값은 2입니다. 라고 결과 나오겠고 아래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은 이퀄 b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은 3b는 마이너스 6 처리되니까 b 값은 저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주어진 b 값을 보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b 값은 이제 2가 답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b 값 2를 구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 b에다가 2를 좀 대입해서 처리하게 되면 9a는 1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9분의 1을 해서 a 값까지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fx를 9분의 1에다가 b 값이 2였으니까 x 플러스 2의 식 어디 갔죠?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모양새가 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f3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f3 그럼 이제 9분의 1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9분의 25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3 대입하니까 5제곱해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9분의 25 열심히 좀 구했습니다. 9분의 25 구했는데 그럼 25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라? 마지막까지 또 산수를 또 하나 더 시키네요. 그죠? 정답은 16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 문제의 뜻 이해를 해야만 풀이가 가능한 거군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근데 x에서 x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1에서 1 이렇게 정의역 1보다 크고 치역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1,1을 좀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한 점을 아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또 이제 AB 길이가 3루트 2다라는 얘기는 3 가는 좌표 그러니까 이제 4,4라는 점을 또 지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정보를 맨 처음에 얻어내서 무엇을 풀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연산을 좀 하는 거겠고 이렇게 뭐 대칭축이 이거보다 좀 작아야 1대1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 일부 조금 관해된 그런 문제니까 맨 처음에 해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들 잘 학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나와 있고요.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최대값을 열심히 합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와우.
그렇습니까?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문제들 되면 이제 그래프를 좀 열심히 좀 잘 그려야 되겠죠. y는 x 플러스 1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고 음수군요. 자,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 해서 좀 대략 표시해주고 3 해서 표시도 대략적으로 좀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뭐 조금 열심히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대략적으로 표시할 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지라면서 그래프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생김새를 봐서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그래프니까 2, 4분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근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a, a 이렇게 해서 좀 평행이동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걸 그려야 되는데 요걸 좀 어떻게 좀 잘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 여기에 3a하고 a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x좌표 y좌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우리가 요걸 보고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 x 이런 걸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에서 쭉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곳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3a에 a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좀 2, 4분면 방향 쪽에다 이렇게 좀 하나가 있으니까요. 철벽이죠. 철벽 딱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곳에서 하나쯤 만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한 점 만나야 한 점 한 점에서 이제 두 점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유리함수하고 요거 3분의 1 x하고 만나는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두 점 만날 수 있는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오, 해석 과정이 좀 그럴싸하게 좀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실제 풀이는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3x 마이너스 5 되는 부분들을 하고 3분의 1 x 하고 좀 교점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 뭐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 또 아이고 전개해서 좀 곱하게 되는 거가 3 곱하기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 좀 이쁜 모양 형태로 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죠. 자, x 제곱 플러스 x 9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x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15 플러스 1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능력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이 아래쪽을 좀 제대로 잘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갈 때 이제 만나는 점 해주면 여기 좌표가 하나는 얼마고 3이고 하나는 얼마다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최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근데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X축으로 평행이동 자체가 지금 3A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이 3A라는 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된다는 뜻이니까 A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 열심히 이제 A 값을 좀 구해줬는데요. 그거에 또 이제 합을 또 구해달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짜리를 구하는 거 많이 시키죠. 그러면 3분의 5가 하고 1을 좀 더하게 해서 답은 3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3분의 8을 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분자이니까 8 마이너스 3 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야 됩니까?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답은 이제 5를 답해달라 이런 뜻이죠. 에이, 마지막에 뭐 이상한 것까지 자꾸 시키죠. 된 것 같습니다. 뭐 풀이는 중간에 좀 무엇을 풀어가는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 사이에 뭐 두 점 만나야 되는 관계가 되게 되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일단은 유리함수는 이제 미지수가 없으니까요. 뭐 그래프를 이제 대략적인 모양이나마 좀 확실하게 좀 딱 그리겠고 이곳에서부터 무리함수를 해석하는 데서 중요하죠. 그래프 모양은 좀 결정이 돼 있는데 평행이동을 이만큼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좀 설정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래프에서 그려갔을 때 한 점을 확실하게 만나는데 한 점을 또 더 만나야 되려면 이쪽 시작하는 부분 쪽에서 만나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의 좌표를 보고 요 직선을 좀 떠올려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좀 빨리 만나야 되는 근을 좀 찾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답서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x로 평행이동이 3a만큼 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의 범위로 이렇게 주어진 식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가는 부분 역시 또 조금 좀 신경 쓸 요소가 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까다롭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니까 연습장에다가 그래프 좀 그려가면서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살펴봅니다. 주 사이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정의된 2차 함수 fx가 와우 미수가 엄청 들어가 있는데요. x는 0에서 최대값을 갖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최고차에 문자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a하고 b하고 같아지게 되면 이건 이제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b보다 크다가 되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0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0보다 큰 쪽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려간다라고 했을 때 최대값은 지금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좀 커져가는 거니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x는 0에서 최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해석이 안 되는 문제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b 값이 더 커져서 최고차가 의미인 이런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문제 해석을 맞춰야 되겠죠. 0에서 최대가 되겠다. 그렇게 되면 0 부분들이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꼭 지금 0인 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꼭지점 좌표가 0보다 작은 쪽에 돼 있어서 그래프를 이제 일부 이렇게 써야 이제 이곳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자, 꼭지점의 x 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패턴이니까 두 배의 지금 주어진 식은 뭐죠? a 마이너스 b 되겠고 마이너스는 처리가 돼 있으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4 되는 거예요. 24 이렇게 된 이 항목, 이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0일 때 최대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와, 대칭 쪽에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음수가 되어 있으니까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4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풀어가는 건가요? 와, 야, 얻어야 될 정보도. 그럼 뭐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4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거있고,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a보다는 좀 b보다 더 큰 상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뭐 개수를 구해달라. 에이,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뭐 조사하면 되죠. 뭐 그냥 a하고 b 이렇게 좀 조사해 가면 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좀 큰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뭐 큰 숫자, 뭐 b가 6이면 무조건 다 되는 거죠. 3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신 이 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보다는 b 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6은 또 들어가면 안 되네요. 하하, 참.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것에서 뭐 5가지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b 값이 5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b 값이 더 커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25니까 24 보니까 1, 2, 3, 4 이거 4가지가 일단 다 되는 거죠. 4가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부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면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해당 사항이 되려면 일단 좀 숫자가 좀 커야 되죠. 근데 a 값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좀 알아봐야 되는데 3일 때 3, 4 이렇게 하면 25니까 되는데 그보다 작은 숫자는 안 되네요. 와, 그렇게 하면 여기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까? 그럼 3일 때부터는 이다음부터 이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는 생각보다 좀 많지가 않군요. 30개 근처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10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에 가지수 구해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 결정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a, b 같다면 1차 함수,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a 값이 더 크면 최고차의 양인 2차 함수를 생각할 때, 뭐 a가 뭐 어디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이렇게 큰 부분들이 나올 거니까 뭐 최대값을 0에서 갖는 일은 없겠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최고차가 의미 있는 부분에서 풀어가는 거다. 그렇게 되려면 대칭축이 지금 이제 이곳에 0 되어 있으면 이제 다시 또 커져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칭축 부분들이 0보다 항상 작은 쪽에 있겠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 풀어가야 될 식을 좀 만들어가는 이 절차가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차함수 최고차에 이제 문자가 있을 때 최고차의 부호에 따라서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일렬로 줄을 딱 설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이웃함을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서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묶어라.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학생 3명은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요. 남학생 4명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명을 좀 나열하는 거죠.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그냥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여학생 3명이 여기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팩토리얼이 12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70이 이렇게 됩니까? 720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번은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풀이 원리. 이걸 좀 자칫 잘못하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이렇게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 먼저 나열. 이렇게, 풀이 원리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 상대방인 남학생 4명을 좀 먼저 나열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4팩토리얼 이렇게. 남학생 4명이 나열하게 되게 되면 틈들이 앞뒤까지 포함해서 5개의 틈이 생기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틈에다가 여학생들이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곳 당연히 틈이 5개니까 5가지 되겠고 들어간 곳 한 곳을 빼면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해야 되는 거고 4팩토리얼 24입니까? 그럴 때 이제 요거 계산이 얼마일까요? 20에다가 60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64, 24에다가 2, 6, 12, 14 처리되고 동그라미 붙이는 거니까 가지수가 금방 확 커지는데요. 1440까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풀이 원리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잘 아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논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x가 또 0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또 2개로 되어 있군요. 이런 문제들 은근히 겁만 주는 건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x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뭐 이참수를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참수 뭐 꼭 시점좌표가 0,1 되어 있으니까 1을 이렇게 잡고요. 이참수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직선을 그려가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할 때 y절편이 또 1이니까 여기를 좀 채워가겠죠.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별로 어려운 그래프아닌데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들 주어져 있는데요. f 역함수의 7이다 이런 부분들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죠?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a는 7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사이 관계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7이 나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7이란 것은 뭐 이렇게 이런 거 큰 값 0보다 큰 쪽을 좀 대입해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a 플러스 1 대입한 결과 7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뒤에 a가 있으니까 이거 a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참 이거 k라고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k 지금 뒤에 있는 또 함수 이 부분은 또 이게 좀 같은 a가 아니니까요. 그죠? 와우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플레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6이니까 k 값은 2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될 때 2 더하기 f 역함수 a는 이퀄 제로 이제 이걸 좀 풀어가면 되는 거겠죠? 역함수 a는 이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입니다 라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함수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f-2 대입해주면 제곱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처리되는 거니까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이쿠 마이너스 4 말하면서 이게 또 한 번 좀 뭔가 좀 이제 꼬이기 시작한가 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는 이미 또 산수를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3 쓴 건데 자, 그래서 a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주어진 식이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좀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뭐 그래프 그린다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 관련한 문제 풀이할 때 이 부분들이 중요하죠. 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k 값을 구해가는 이런 절차. 됐습니까? 이런 과정만 좀 이해하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 문제들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권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BC 값을 각각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이제 평행이동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그래프 모양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 문자가 있으니까 뭐 a까지 좀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 값은 양수다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 마이너스 루트 ax 이런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된 식의 그래프다라고 좀 보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개를 좀 하게 되면요.
ax 플러스 2a 처리되어 있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와 그럼 자연스럽게 c 값이 2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a는 2가 되겠고 a 값은 그러면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이 a 이 부분들이 문제식에서 또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당연히 8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리할까요? a 값은 4, b 값은 8, c 값은 얼마죠? 2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정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출발해서 이곳에서부터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살펴가는 그런 내용 학습 잘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건설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 설명 잘 이해했죠?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 나와야 됩니다. 자, 앞쪽에 좀 제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좀 학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건설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